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최장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최장암은 발견되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말기 상태인 경우가 많죠.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이 발견 시점에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췌장암은 발견 즉시 사기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 암 중 하나이며 모든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5년 생존율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죠. 그런데 왜 췌장암은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췌장암의 무서움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초기 신호들,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직장인 한 씨. 그는 평소 특별히 큰 병력도 없었고 매년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아왔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건강하고 본인도 큰 문제 없이 일상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소화제가 전혀 듣지 않는 지속적인 소화불량이 계속되었고 간헐적으로 복통까지 느껴졌습니다. 가끔 등 쪽에서도 뻐근한 통증이 있었지만 이것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러던 중 체중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사이 34kg 정도. 주변에서는 살 빠지니까 보기 좋네요 라고 했지만 본인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식사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엔 위장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위내시경도 해보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복부 초음파와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 몸통 부분에 자리 잡은 이미 4.5cm 크기로 커진 췌장암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주변 혈관까지 침범한 상태였죠. 안타깝게도 이 상태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췌장암은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주요 혈관과 림프절을 침범하기 때문에 치료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수술 적응증을 놓친 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금만 더 내 몸을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그냥 단순한 위장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췌장암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이 너무 평범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췌장은 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걸까요?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와 간, 12지장 뒤쪽에 위치해 있어요. 길이는 약 15cm 정도 되는 가느다란 장기인데 겉에서는 전혀 만져지지 않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췌장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겨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치가 너무 깊숙이 있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췌장 머리 부분, 12지장 쪽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암이 생기면 담관을 막아서 황달이 빨리 나타납니다. 황달은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인데 이건 눈에 띄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병원을 찾게 되고 덕분에 조기 발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췌장 꼬리 부분, 비장 쪽에 가까운 끝부분입니다.
여기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말기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견됐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췌장 몸통 부분, 머리와 꼬리 사이에 있는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에 암이 생기면 등 쪽 통증이나 체중 감소, 소화불량 같은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진단받게 됩니다. 한 씨의 경우도 바로 이 몸통에 생긴 췌장암이었기 때문에 늦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췌장암은 위치 자체가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췌장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흔한 질환들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없는 소화불량.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위장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소화제를 먹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소. 췌장암 환자의 50% 이상이 체중 감소를 겪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두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스트레스 때문에 바빠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복부 통증. 배 어딘가가 아픈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치 부근이나 윗배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가끔 쑤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을 만한 수준이어서 그냥 지나치게 되죠. 등 통증. 췌장은 등 쪽에 가깝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몸을 뒤로 젖히거나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디스크인가? 근육통인가? 하고 생각하고 정형외과를 찾게 됩니다. 황달.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이건 췌장머리 쪽에 암이 생겨서 담관을 막았을 때 나타나는데 비교적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찾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췌장암 환자에게 황달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발생한 당뇨병.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기존에 당뇨가 있던 사람도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췌장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기름진 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지방을 소화하지 못해서 변에 기름기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 물에 뜨거나 변기에 기름기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위장장애, 담석, 단순한 피로, 근육통, 스트레스 이런 흔한 문제들로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우리 몸을 갉아먹다가 발견됐을 땐 이미 늦은 상태가 되는 거죠. 췌장암은 전체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악명 높습니다. 대한암학회와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약 13% 내외입니다. 10명 중 1명 정도만 5년 이상 생존한다는 뜻이죠. 특히 말기, 즉 사기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2% 미만에 불과합니다.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나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늦게 발견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약 80%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즉, 발견됐을 때 이미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전이가 매우 빠르다. 췌장은
주요 혈관과 림프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빠르게 주변 장기로 퍼지게 됩니다. 간, 폐, 복막, 림프절 등으로 전이가 쉽게 일어나죠. 게다가 췌장암 세포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어서 빠르게 증식하고 침범합니다. 따라서 췌장암은 발견되는 순간 이미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가혹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입니다. 췌장암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췌장암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완벽한 조기 진단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위험을 줄이고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정밀검사가 답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췌장암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기본적인 검사지만 췌장은 위치상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CT 또는 MRI는 췌장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 전용 프로토콜로 촬영하면 작은 병변도 발견 가능합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 EUS는 최근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췌장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서 초음파를 쏘기 때문에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면 이 검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종양 표시자 검사 CA19-9는 혈액 검사로 췌장암 관련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췌장암인 건 아니고 낮다고 췌장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12년에 한 번씩 복부 CT나 MRI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오래된 췌장염증은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갑자기 발생한 당뇨는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BRCA2 유전자 변이, 린치 증후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이 있는 경우 흡연자는 췌장암 발병 위험이 23배 높고 과음도 만성 췌장염을 유발해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40대 후반부터는 정기적으로 췌장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입니다. 담배는 췌장암 발병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흡연은 췌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발암물질을 축적시킵니다.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알코올은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고 이는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을 자주 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등과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는데 췌장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췌장암은 치료조차 쉽지 않습니다. 발견 시점이 늦기 때문에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죠.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체 췌장암 환자의 1015%만이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진단 시점에 이미 주변 혈관이나 다른 장기로 침범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수술 방법으로는 휘플 수술, 최두십 이지장절 제술, 원위부 췌장절 제술 등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합니다. 항암제를 통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진행을 늦추며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항암요법으로는 젬시타빈G, EMCIT-ABINE, 기반치료, FOLFIRIN, OX요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진행된 췌장암에서 일부 사용됩니다. 항암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 조직을 축소시키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 및 표적 치료는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에 BRCA 변이가 있는 경우 PARP 억제제 같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며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 통증 조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 치료가 중요합니다. 진통제, 영양 지원, 심리적 지지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췌장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말기 치료보다는 조기 발견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시 한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씨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고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날들이 많았죠. 일상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출근은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그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씨는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조금만 더 내 몸을 살폈더라면 소화불량이나 등 통증을 그냥 단순한 위장병이나 근육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정밀 검사를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수술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제발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건강이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알림 설정하고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